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날 저녁, 저는 20년 지기 친구 채영을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채영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 시절 예뻤던 친구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정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억지로 웃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채영아,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말랐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채영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나 정말 미치겠어. 남편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겠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연이가 나를 너무 괴롭혀. 매일 밤마다 나를 원해서. 거절하면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받아들이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도연 씨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채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이 아니야. 그냥 욕망이야. 나는 그 사람한테 여자가 아니라 물건 같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평범한 제 결혼 생활에서는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채영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제 마음속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채영과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약속했던 영양제를 가지고 친구 채영 집에 갔는데 놀랍게도 문을 열어준 사람은 채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남편 도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 씨. 낮고 매력적인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깔끔한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채영이 있나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내가 산악회 모임에 가서 지금 집에 없어요. 들어오시죠. 그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거절해야 했는데 왜인지 발걸음이 저절로 안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은 너무나 깔끔했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도연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요즘 아내가 저를 피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채영이 했던 그 무서운 고백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괴물이 아니라 그저 외로운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왜 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남편을 향한 금지된 감정이 말입니다. 그날 이후 도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외로운 눈빛,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다시 채영의 집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도연 혼자 있었습니다. 또 뵙네요, 정희 씨. 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죠. 혼자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 도연이 갑자기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 결혼하면 외로움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요. 컵을 돌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대화를 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남편과 같이 살고 있지만 정말 외로워요. 대화다운 대화도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도연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간절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가끔은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아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제 마음속에 위험한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씨앗이 말입니다. 도연과의 대화 이후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그 사람 생각만 났습니다. 그의 외로운 눈빛,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안일 했어. 늘 나누는 뻔한 대화였습니다. 뉴스를 보느라 바쁜 남편을 보면서 문득 도연과 나눈 깊은 대화가 그리워졌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꾸만 그 사람 생각을 했습니다. 안 돼, 정이야. 정신 차려. 저 사람은 친구 남편이야.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다가 도연과 마주쳤습니다. 정희 씨, 그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면 안 된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네, 좋아요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배려심 있는 말투,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위험한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감정의 늪에 말입니다.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채영이 2박 3일 산악회에 간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정희야, 도연이 좀 챙겨줘. 혼자 있으면 라면만 먹고 그러거든. 토요일 저녁 보양식을 준비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도연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 단추도 몇 개 풀어져 있었습니다. 남성적인 매력이 물씬 풍겼습니다. 정희 씨,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고 허스키했습니다. 거실은 촛불로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정전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뭔가 계획된 것 같았지만 거부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와인을 따라주며 그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와 이야기하면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 와인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아요.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점점 더 가까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을 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정희 씨,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자꾸 당신 생각만 나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그가 제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안 돼요. 말하긴 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전혀 거부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모든 이성이 날아갔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전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의 강한 팔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저는 그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금기를 깨뜨린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개졌고 도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죄책감과 행복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일? 후회하세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정희 씨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의 답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은밀하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채영이 산악회에 간 날, 요가 수업에 간 날, 친정에 간 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정희 씨, 이렇게 만날 때마다 꿈 같아요. 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채영이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들키지 않을 거예요. 조심할게요. 그가 제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함께 있을 때도 계속 도연 생각만 났습니다. 오늘 뭐 했어? 남편이 물어도 대충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도연의 따뜻한 손길, 달콤한 속삭임이 생각났습니다. 채영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을 때는 정말 양심이 찔렸습니다. 정희야,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운동해서 그런 것 같아.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미웠지만 이 달콤한 비밀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스릴 넘치는 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숨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이었습니다. 도연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그런데 새벽 2시 갑작스런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정희 씨,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다급했습니다. 채영이가 쓰러졌어요. 지금 119 불러서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은 온통 소란스러웠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도연을 만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래요. 심한 우울증도 있고. 도연이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어. 유리창 너머로 채영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각종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20년 친구가 저렇게 처참한 모습이 되어 있는 걸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이 채영이 손을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제발 일어나줘. 내가 잘못했어. 그 절규를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친구를 배신하고 남의 가정을 망가뜨린 제 자신이 너무나 추했습니다. 복도에서 도연과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끝내야겠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래야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의 금지된 사랑은 끝났습니다. 친구의 눈물과 함께 말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채영은 기적처럼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놀랍게도 예전보다 더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희야, 정말 많이 달라졌어. 채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내가 아픈 후로 정말 많이 반성했나 봐. 이제는 나한테 정말 잘해줘. 대화도 많이 하고 데이트도 하고. 진짜 신혼부부 같아. 제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채영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아플 때 정말 많이 위로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힘낼 수 있었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친구는 끝까지 제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좀 더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서로한테 더 관심 가져요. 남편이 놀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나도 그동안 너무 무심했네.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러 가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정성껏 구운 생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도연과의 그 뜨거웠던 미래는 이제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진짜 사랑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진정한 사랑은 바로 곁에 있다는 걸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 다방에 큰 힘이 됩니다.
황혼에도 설렘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도 마음 한 잔 쉬어가세요. 감사합니다.